저는 절대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러시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자란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에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첫째 언니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었고 둘째 언니도 곧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저는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리나, 너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될 거야. 언니들이 농담처럼 던진 이 말에 저는 그저 웃고 말았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제 인생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둘째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그저 결혼식만 보고 바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온갖 고정관념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아마 서울도 다른 대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 복잡하고 번잡하고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의 고정관념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한국 남자 성환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어깨에 걸친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대체로 무뚝뚝하고 사무적이에요. 여권 보여주세요. 다음 사람 같은 명령조에 짧은 말만 건네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을 거라 예상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다가가자 제복을 입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러시아어 억양이 강한 제 영어를 알아들을까 걱정했는데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휴가로 오셨군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의 미소와 친절한 말투는 제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이게 진짜 같은 공항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첫 만남부터 큰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리나, 여기야. 출구로 나가자 둘째 언니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그 옆에는 예비 신랑과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남자가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성환 씨였어요. 이리나, 이쪽은 내 약혼자 진수고 이분은 진수의 친구 성환 씨야. 내가 온다고 하니까 두 사람 다 마중 나오겠대. 성환 씨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가 먼저 한 걸음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리나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비행기가 정말 오래 걸리죠?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러시아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보통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 상대방의 컨디션이나 기분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제 짐이 많아 보이자 성환 씨는 아무 말 없이 큰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한국에 온 손님이 짐을 들면 안 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도 자신의 짐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요. 물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은 저에게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성원 씨는 저에게 한국의 날씨와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유창한 영어와 배려심 넘치는 태도에 저는 점점 경계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리나 씨는 한국에서 뭘 가장 보고 싶으세요? 성원 씨의 질문에 저는 사실 특별히 생각해둔 것이 없다고 솔직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럼 제가 서울의 좋은 곳들을 안내해 드릴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수 씨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스크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곧 한국의 도로 문화가 러시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일상이고 차선 변경이나 횡단보도 정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서울의 도로는 달랐습니다. 운전자들이 차선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를 위해 차들이 멈춰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도로 위의 질서와 배려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며 저는 러시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예의와 배려의 문제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차 안에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성원 씨를 쳐다보았어요. 그는 조수석에 앉아 진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가끔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둘째 언니와 진수 씨, 그리고 성원 씨와 함께였습니다. 식당은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나요? 성원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먹어요. 이렇게 앉는 건 처음이에요. 성원 씨는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방석을 더 가져올게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테이블 위에는 순식간에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계란찜, 멸치볶음 등 수많은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로 불고기, 된장찌개, 파전이 나왔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주문한 건가요? 성원 씨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반찬이 함께 제공돼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나눠 먹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 간의 정을 나누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각자 자신의 메인 요리만 먹는 문화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는 정말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한국 음식은 좀 매워요. 매운 음식 잘 드세요? 성원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사실 매운 음식에는 자신이 없어요. 러시아 음식은 대체로 담백한 편이라. 걱정 마세요. 적당히 맵지 않은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성원 씨는 저를 위해 덜 매운 음식을 골라 제 그릇에 담아주었어요. 그의 배려심 있는 모습은 저에게 또 한 번 한국인의 다정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았을 때 그 독특한 맛에 놀랐지만 점점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간장 맛과 파전의 바삭한 식감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성원 씨는 제게 러시아 음식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저는 보르시, 피로시키, 블린 등 러시아 전통 음식을 설명해 주었죠. 그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고 심지어 러시아어로
몇 가지 음식 이름을 따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성원 씨가 쑥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정말 잘하셨어요. 러시아어는 발음하기 어려운데. 제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점점 성원 씨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제 입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먹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러지는 느낌이 났거든요. 손을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러시아에서 시술받은 임플란트가 빠져 입안에서 깨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얘지고 당황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틀 뒤가 언니의 결혼식인데 이 상태로는 식에 참석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이리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성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이가 부러졌어요. 임플란트인데. 성원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지만 곧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랑 함께 병원에 가면 금방 해결해 줄 거예요. 한국은 치과 의료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약간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밤이에요. 병원이 문을 열까요? 걱정 마세요. 응급치과를 찾아볼게요. 성원 씨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주변 응급치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24시간 응급치과로 향했어요. 성원 씨는 택시를 잡아주고 병원까지 저를 에스코트해 주었습니다. 그는 접수와 통역은 물론 병원 직원에게 상황을 정중히 설명하고 제 짐까지 챙겨주는 등 진심 어린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어요. 이리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통역해 드릴게요. 성원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한 후 임플란트 재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성원 씨는 의사의 말을 정확히 번역해 주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도 계속 제 옆에 있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성원 씨는 약국에 들러 의사가 처방한 약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약 복용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었어요. 성원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리나 씨가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혼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오는 등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성원 씨는 러시아에서는 꿈꿀 수 없는 수준의 진심 어린 도움을 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 나 혼자가 아님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원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라 가슴이 설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언니의 결혼식은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한국의 결혼식 문화도 러시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가 입은 화려한 한복의 아름다움에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성원 씨는 행사 내내 저의 곁에서 결혼식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존재는 낯선 문화 속에서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고 어느덧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청계천, 서울타워,
그리고 성환 씨와 함께 갔던 예쁜 카페들.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리나 씨, 또 한국에 오실 거죠? 공항 게이트 앞에서 성환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요. 제가 말했지만 사실 언제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어요. 영상통화라도 가끔 할 수 있을까요? 성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는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모스크바의 익숙한 거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의 번잡함과 러시아 사람들의 무뚝뚝한 표정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첫날부터 성환 씨와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시차가 있었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성환 씨는 한국의 풍경을 보여주며 이리나 씨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도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쩐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거리도 생각보다 지저분하네요.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빠르고 거리가 깨끗했는데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성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넓은 자연이 있잖아요. 언젠가 저도 러시아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 성환 씨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넘치는 행동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한국의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성환 씨의 존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언니와 통화를 하던 중에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나 한국이 너무 그리워. 특히 성환 씨가.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리나, 내가 한국에 온다면 우리 모두 너무 기쁠 거야. 세 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니?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환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성환 씨와의 영상통화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성환 씨, 사실 한국이 많이 그리워요. 성환 씨도 보고 싶고. 화면 너머로 성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이리나 씨. 저도 매일 이리나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국에 오실 생각 있으세요? 네,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업도 찾아야 하고. 성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리나 씨가 한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 이리나 씨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환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니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었어요. 첫째 언니는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둘째 언니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한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닌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았습니다. 성환 씨에게 출발 날짜를 알려주자 그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리나 씨, 정말 기다렸어요. 꼭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이번에는 한국이 더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설렘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제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두 언니와 두 형부, 그리고 성원 씨가 한결같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첫 만남 때처럼 환한 미소로 이리나 잘 왔어 라며 언니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성원 씨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뒤에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이리나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요, 성원 씨. 제가 대답했어요. 성원 씨는 제 캐리어를 들고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원 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리나 씨, 오늘부터 한국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조금 설레고 조금 두렵기도 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원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가 내 집이야.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놀랐어요. 성원 씨가 처음으로 반말을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성원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미리 저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깨끗한 침구와 러시아 스타일의 작은 소품들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이곳이 이리나의 방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성원 씨가 말했어요. 정말 예뻐요. 어떻게 러시아 스타일로 꾸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동해서 물었습니다. 성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인터넷으로 러시아 인테리어를 좀 찾아봤어. 이리나가 고향을 그리워할까봐.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쓴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매와 형부들, 그리고 성원 씨까지 모두 모여 저의 한국 입국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첫째 언니가 준비한 러시아 요리와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세 자매 모두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다니 정말 기적 같아. 첫째 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둘째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리나, 내가 여기 와서 너무 기뻐.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원 씨는 저를 테라스로 초대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었습니다. 이리나,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성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는 이리나에게 첫눈에 반했어.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마음은 더 커졌어. 나 이리나를 정말 좋아해. 성원 씨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저도 성원 씨를 좋아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성원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언어를 배웠고 성원 씨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고 가끔은 언니들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성원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갔던 그 다리였어요. 다리 위에서 성환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리나, 내 아내가 되어줄래? 그의 프로포즈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 올 결심을 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성환 씨.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어요. 저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성환 씨는 남성용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가족들이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었고, 한국에서는 성환 씨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두 언니 가족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도중, 저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절대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했던 제가 지금은 한복을 입고 한국식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환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귀에 속삭였어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결혼식 후 성환 씨와 함께 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성환 씨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진정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이제 이곳, 한국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요리도 제법 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고향 러시아가 그립기도 하지만 언니들과 성환 씨가 있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주말이면 세 자매와 남편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때로는 러시아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의 여러 명소를 함께 방문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니 결혼식 때문에 잠시 방문한 한국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배려와 따뜻함을 만났습니다. 성환 씨라는 한 사람의 다정함이 제 편견을 무너뜨렸고 결국 세 자매 모두 한국을 선택하게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풍경이나 음식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어려울 때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따뜻함 속에서 저는 두 번째 고향을 찾았어요. 가끔 러시아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떠나 살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내 고향이야. 성환 씨와 저는 이제 작은 아이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랄 거예요.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두 나라의 음식을 즐기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던 한국행, 그리고 성환 씨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도 진짜 사랑과 배려를 찾고 싶다면 한국이라는 따뜻한 나라에서 그 기적을 만날지도 모른다고요. 저처럼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은 이리나,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평범한 여자예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용기 있는 선택 하나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저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